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김태수입니다. 독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습 내용에 글은 제재에 따라서 관습적인 전개 방식이나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이나 수능 지문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기출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관습적인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수능장에서도 그에 맞게 글을 보다 수월하게 읽는 것이 기출 분석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박관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5개년 기출은 5회독 정도 하였고, 이제 수능 2주 전부터 2019년 6평, 9평, 그리고 2018년 수능 위주로 거의 7회독에서 10회독 가까이 본 것 같습니다. 기출 분석 초반기에는 답의 근거를 찾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접속사 같은 것을 찾는 데 급급해질 수 있는데, 이제 기출 분석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망하거나 아니면 정답 선지나 오답 선지가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중요한 내용이었길래 출제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분석은 일단 최대한 빨리 이 시기,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나 학기 초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 수능까지 연간 자신의 국어 공부에 중심의 기출 분석을 못해 중요한 시험, 6평, 9평 수능 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시험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고, 문법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평가원에서 이제 주어주는 지문을 그때그때 읽고 이제 푸는 식이기 때문에 저는 문학 기출을 먼저 모아서 기출 분석을 했고, 독서 지문 기출을 다 모아서 기출 분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회독, 2회독 넘어갈 때쯤에는 그 문제 유형별로 또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보기가 있는 문학 문제, 아니면 보기가 없는 그냥 단순 문학적인 판단 문제, 또 보기가 있는 독서 지문 문제, 보기가 없는 비문학 단순 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문제 유형별로 기출 분석을 진행했어요. 또 6평, 9평, 수능과 같이 중요한 시험 전에는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시험장에서도 덜 긴장되고 시험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별로 이제 시험 2주 전부터 자신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제 시험지별로 기출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 예시로 이제 19학년도 6월 모평 검사형 키트 관련 지문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문단,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검사형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이 문장을 통해서 소재가 검사형 키트라는 것을 이제 언뜻 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이 진행되면서 그 소재를 LSIA 키트로 좁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문단에 제가 형광펜 쳐놓은 문장을 보면, 이게 과학, 경제, 기술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구조나 원리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지문의 초반부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 구조나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지문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문장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LSI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럼 이번 문단은 그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겠죠? 근데 직접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끝나고 경쟁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끝나요. 그럼 원래 여기서 문단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빨간색 펜 친 문장이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단의 내용이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게 반드시 활용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4번 문제를 보면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세균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 분석을 진행했고요. 제가 한 기출 분석이 맞는지 또는 본인이 한 기출 분석이 맞는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설지가 쓰이는 거거든요. 해설지를 보면
이 지문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다른 지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형광펜 친 문장을 보면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이 제시되면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나 관련 문제를 풀 때 돌아와서 꼼꼼하게 확인하면 돼. 이런 것들은 꼭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문을 읽을 때에도 자신이 이것을 자신의 풀이법으로 체화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찾은 정답의 근거가 뭔가 확실하지 않다, 또는 이게 왜 정답인지는 알겠는데 오답선지가 왜 이게 오답인지 이런 게 궁금할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비문학에서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자신이 기출분석을 통해서 확립한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일단 중요한 정보들을 위주로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문을 끝까지 읽어 내려간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또는 선지의 정오를 확인할 때 어떤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구조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문의 흐름을 자신이 장악할 필요도 있고 구조도를 그리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그것을 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구조도를 그리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